안녕하십니까. 백성문화대학교 창의융합교양교육원의 전여러 교수입니다. 먼저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과기대학교 혁신지원단 성과 또 공유하는 이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학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사실 혁신지원 사업 1유형, 2유형, 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또 하이브 사업, 라이프 사업, 링크 사업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재정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교육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런 많은 사업을 달성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대학에서 교육의 혁신을 좀 이루어가면서 또 AI도 도입하고 또 여러 가지 온라인 수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빠르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도 이런 많은 재정 지원 사업 가운데 교육의 혁신 부분을 어떻게 이루어 가고 있는지 서로 또 운영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제 성과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그 교육 혁신 부분에서 공유하고자 하는 파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 대학은 전학년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좀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혁신적 비교과 프로그램 중에 저희가 이제 AI 적응력 학습하고 그다음에 인성교육 부분에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좀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모두가 이제는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성인학습자가 들어오고 외국인도 들어오게 되면서 이 혁신 및 전공 역량에 대한 평가 체제를 좀 수정을 하고 변경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체제 고도화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공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학년 디지털 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저희 대학은 미래 사회 요구 핵심 인재 양성이라는 대학 교육의 총체적 혁신을 통한 선도 모델이라는 목표 하에 학생 역량 중심 교육의 질적 혁신을 통한 혁신적 대학으로의 발전을 미션으로 세워가지고 저희가 전략 총 5개의 세부 과제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역량 중심 교육과정 혁신과 교육학습 혁신 이런 부분들의 혁신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 이제 창의적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양교육과정 부분, 그 다음에 산업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전공 역량의 부분의 전공교육과정, 그 다음에 이제 교양 전공과 연계된 비교과 프로그램의 혁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고 또 AI 맞춤형 그 수업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서 교수학습의 혁신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성과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중에 저희가 핵심 역량 강화 교양 교육 혁신 부분을 지금 이루고 있는데요. 이 중에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 부분, 그 다음에 AI 기초 학력 강화 부분, 그 다음에 핵심 역량의 교양 교육의 체계의 고도화, 또 이제 인성 교육의 강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심으로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학년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 확대 강화입니다. 저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사실은 5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금 도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AI가 등장을 하면서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급속하게 증가를 하면서 이거를 접목한 창의적 사고를 지닌 인재 양성을 필요성을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여기에 신산업 신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산업 발전으로 해서 신산업 신기술이 또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서 이 창의 융합적인 이런 인재를 지금 사회에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소프트웨어나 ICT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재 양성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양 교과의 개발이 필요로 하게 되었고, 또 그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여기에 걸맞는 교육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나 AI나 디지털 이런 교육 기반 조성이 굉장히 필요했었죠. 근데 이제 실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공과 계열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인문사회 계열 또 이제 보건 계열 이런 학과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사실 이런 디지털 산업 시대에 맞는 이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사실 교수진 자체가 확보가 되지 않았었고요. 또 어떤 혁신 교수법을 여기에 적용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학습 지도안을 또 개발을 해야 될지, 그리고 교육 내용은 어떻게 가야 될지, 그리고 또 교육 환경 이런 그 디지털 그 산업에 맞는 이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은 어떻게 우리가 또 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시작이 됐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공과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그 전 학년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이런 교육을 담당해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저희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디지털 역량 교육을 모두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크게 4가지 전략을 세워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K무크를 연계를 해서 디지털 교육 혁신을 해보자 라는 부분 하나, 그 다음에 나노랑 마이크로 디그리 인증제를 요 디지털 교과목과 연계해서 해보자.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에 혁신이, 교육 혁신이 이루어졌었고요. 또한 교육 환경 부분도 좀 저희가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하이라이브하고 하이플렉스를 연결한 디지털 교육 환경에 대한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맞는 디지털 교과목도 한번 개발을 해서 시행을 해보자 해가지고 재학생 모두 디지털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끔 재미있는 코딩이라는 교과목을 개발을 해서 운영하는 이런 교육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K무크하고 연결된 K무크 연계한 디지털 교육 혁신을 이루었었는데요. K무크 그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이 K무크 교과목을 선정을 하고 학생들이 이 K무크 연계된 교과목을 듣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과목을 처음 K무크에서 선정을 해서 개발을 할 때 선정위원회가 먼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산업체 재학생 요구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요구 분석을 또한 세부 내용도 구성을 해서 15주차 교수 학습 지도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처음에는 23학년도를 위해서 요 4과목의 미디어는 메시지다 등 이 4과목을 K무크에서 선정을 해서 이 4과목에 대해서 교과목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내에 있는 커리큘럼 인증위원회에 혁신교과목 인증을 실시를 하였고, 이거를 디지털 교과목으로 PBL이나 플립이나 블렌디드 러닝의 교수법을 적용을 해서 교과목을 강좌를 열어서 이수할 수 있게끔 23학년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개 강좌에 61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이 교과목들은 추후에 나노디글이랑 연결을 해서 인증제랑 연결을 해서 인증서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나노디글이 인증에 대해서는 인증 요소를 저희가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인증 심의를 해서 인증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K문구 교과목이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한 삶, 빅데이터 이해, 미디어는 메시지다의 3개 교과목에 한 20강자에 한 6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 K문구 강좌를 이제 이수를 교과목에서 이수를 하는 거를 실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기존에 K문구에서 학습 경험 인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 교과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걸 확대를 하려면 기존에 있는 2년제는 2학점, 3년제는 3학점, 4년제는 4학점을 인정해주는 학습 경험제를 2년제는 4학점, 3년제는 5학점, 4년제는 6학점으로 점수를 좀 확대를 했습니다. 인정해주는 점수를 확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K문구 교과목이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K문구 플랫폼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처음에 저희의 의도는 K문구 플랫폼에서 URL을 가지고 와서 저희 LMS에다가 이거를 적용을 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K문구랑 저희가 서로 논의를 할 때는 그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추후에 요 K문구에서는 이 K문구의 의도 목표 자체가 어떤 한 대학을 위한 그 플랫폼이 아니라 모든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이용하는 것이 여기에 목표여서 개개인 대학에 URL을 주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K문구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실제 전문 대학의 수준을 이제 다 아시겠지만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을 스스로 K문구 들어가서 이 교과목을 이수를 하도록 하게 되면 이거를 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거기서 지도하고 또 관리하고 요즘에는 K문구가요 그냥 이게 그 영상 들으면 수료되는 게 아니라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고 또 거기에 또 과제도 있고 퀴즈도 있고 보고서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해야지 이해가 이수가 돼요. 요즘에는 K문구 교과목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를 스스로 저희 학생들을 보고 들어가서 하라 그러면은 학생들이 거의 중도 탈락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돼서 이거를 담당하는 교수님들한테는 우리가 0.5시수 정도를 부여하자. 그래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잘 참여 안 나는 동료하고 이렇게 해서 모두가 이수할 수 있도록 이런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K문구 강좌 지도를 할 때 0.5시수를 인정해주는 이런 제도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K문구 연계한 디지털 교과목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노 디그리랑 마이크로 디그리 인증제를 요 디지털 교과목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였는데요. 우선 먼저 나노 디그리입니다. 저희가 그 디지털 교과목 관련해서 나노 디그리 과정을 이제 교육 과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모든 학부에 저희가 요 나노 디지털 연계한 나노 디그리를 어떤 부분을 했으면 좋겠느냐, 신산업 중에 어떤 부분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리고 좀 모두 학과별로 요구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가 빅데이터랑 실감 미디어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빅데이터하고 실감 미디어 두 종류의 디지털 교육을 위한 나노 디그리 과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나노 디그리는 전체 6학점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었는데요. 전공에서 6학점을 다 하라고 하니 이때 이제 교수님들이 학과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6학점을 다 빼면 이제 교수님들의 시수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전공에서의 여러 가지 그 K문구 관련된 교과목 신산업 하고 관련된 교과목을 별도 2학점에서 3학점을 하고 나머지는 교양 교과목에서 2학점에서 4학점 정도를 하자. 이렇게 해서 교양 전공에서의 디지털 관련 교과목, 교양에서의 디지털 관련 교과목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을 해서
총 6학점을 서로로 연계를 해서 나노 디그리 명을 각 그 학부과에서 요 나노 디그리 명을 결정을 하고 그거를 23학년도부터 이제 학생들이 오면 요 디그리 과정을 열어서 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 나노 디그리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하면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커리큘럼 인증위원회를 통과를 하고 그다음에 그 교육과정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 나노 디그리를 할 때는 이제 바로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는 이제 패스트레인으로 저희도 그 개발을 해서 요 부분을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최후 졸업 시점에는 요 나노 디그리를 하는 학생들은 나노 디그리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까지 해서 저희가 요 나노 디그리 전체 과정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 부분과 요 실감 미디어 부분에 두 개의 트랙의 나노 디그리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전공에서 3학점의 디지털 나노 디그리 교과목을 하면 요 교양에서는 이렇게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교과목을 저희가 여러 개를 개발을 했거든요. 이제 그 중에 선택해서 나머지 3학점을 하면 이 빅데이터 나노 디그리를 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감 미디어도 마찬가지 전공에서 2학점을 하면 교양에서 4학점을 해서 요 실감 미디어 나노 디그리를 수료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6학점을 수료하고 여기가 뭐냐면 B+ 이상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B+ 이상을 맞게 되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예를 들면 디지털 마케팅 크리에이터 나노 디그리 이렇게 명명을 하면 이거가 나중에 졸업 시점에서 요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공에서의 디지털 교과목은 학부에 있는 전공에서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요 교양 관련돼서는 창의융합교양교육원에서 이 교과목을 개발을 해서 두 개를 서로 연계해 가지고 교양과 전공을 연계를 해서 나노 디그리를 정하고 그 과정을 개발을 하고 그거를 학생들이 이수하고 B+ 이상이 맞으면 이거를 나노 디그리로 인증서를 발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2년도 개발을 해서 23년도부터 운영한 게 총 이제 10개 디그리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전공에서의 빅데이터 전문가부터 또 실감 미디어 전문가, 방송 영상 전공의 실감 미디어 전문까지 총 10개의 그 나노 디그리를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요게 23학년도부터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부터는 아마 나노 디그리 졸업생이 좀 저희가 나올 것 같고요. 또 23년도에는 총 14개의 디그리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죄 분석과 경찰 행정과의 범죄 분석과부터 실감 미디어 쪽에서 이제 실감 미디어 전문가 과정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의 디그리를 교육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4학년도 학생부터는 요쪽에 이제 14개의 나노 디그리 요 교육 과정이 적용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학과 전공에서 이 나노 디그리 교육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인증제입니다. 마이크로는 저희가 4개 과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과, 패션 스타일 디자인과, 방송 영상과, 그 다음에 토탈 뷰티 이용 전공 요소 요 4가지 과가 서로 융합을 하는 겁니다. 서로 합쳐져서 뷰티 디지털 크리에이터, 스타일링 애니 크리에이터, 뷰티 프로덕트 디자인 뭐 이렇게 해서 요 융합 전공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융합 전공 6개의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해서 저희가 마이크로 디그리 인증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총 4개를 개발을 하고 1개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뷰티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23년도에 패스트레인으로 개발이 돼서 23년도부터 운영을 했고요. 나머지 스타일링 애니 크리에이터, 뷰티 프로덕트 디자인, 패션 스트릿 쇼폼 이렇게 해서 요 4개 학과들이 서로 융합을 해서 마이크로 디그리를 만들고 여기에 교양이 3학점, 전공이 9학점에서 저희는 마이크로 디그리가 총 12학점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 포너사피엔스 교과목, 유튜브 SNS 저작권이란 3학점을 교양에서 하고, 뷰티 크리에이터랑 이런 뷰티 영상 제작 이런 부분들에 이제 총 9학점. 그래서 3학점과 9학점을 해서 총 12학점을 하면 마이크로 디그리를 인증서를 저희가 이제 졸업 시점에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교과목을 나노하고 마이크로랑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였습니다. 23학년도에 나노가 마이크로 디그리에서 운영이 됐던 것이 아까 유튜브와 SNS 저작권이라는 교과목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 융합 전공에 이제 들어오면서 졸업 이수학점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2년제는 20학점, 그 다음에 전공은 54학점, 이 교양 20, 전공 54 이렇게 됐었는데, 교양이 17, 전공이 45, 융합 전공 요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12학점으로 포함이 되면서 이제 그 졸업에 대한 이수학점이 좀 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마이크로 전공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융합 전공이라는 시행세 측을 추가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봤던 요 지금 마이크로 디그리 인증제도 대부분 K무크 교과목, 교양에서는 K무크 교과목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K무크 강좌에 대한 아까 학습 경험 인정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한 개정이 지침이 됐었고, 이제 전체적으로 요 마이크로 융합 전공을 책임지고 가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책임 시수를 3시수 감면을 해주고, 또 아까 말씀드린 K무크 강좌로 운영을 하는 담임 교수 같은 경우는 0.5시수를 줘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학사구조 개편을 전체적으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변경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토탈 뷰티하고 방송 영상이 같이 유튜브와 SNS 저작권이라는 이 교과목을 융합해서 같이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총 토탈 뷰티에서는 22명, 또 그 다음에 방송 영상 31명이 학생들이 이수를 하면서 요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를 현재 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 디지털 교육을 위한 이런 교육 환경이 또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대학은 하이라이브, 하이플렉스를 연계한 교육 환경을 구축을 했습니다. 먼저 하이라이브입니다. 하이라이브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한양대랑 컨소시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소시엄 연계 대학으로 같이 참여를 하면서 얘가 이제 홀로그램실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홀로그램실에 이제 교수님이 거기서 쓴 거죠. 그래서 한양대에서 교수님이 강의를 하고 저희 홀로그램실에서 교수님이 서서 강의하신 것처럼 홀로그램실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실시간 화상 강의가 되고 녹화도 되고, 그 다음에 최적의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서 5G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운영이 되는 그런 교육 환경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수는 한양대에서 실제 그 수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학생들은 각 대학의 강의실에서, 그리고 스태프들은 요 상황 중계실에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을 요 공간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하이라이브 교육을 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라이브 연계 교과목은 맨 처음에 저희가 20년도에 인공지능이라는 교과목을 시작으로 했었는데요. 21년도에 기초화학이라는 교과목을 추가로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교과목이 얘가 4년제 학생들 중심으로 얘가 개발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대 학생들이 좀 따라가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요 인공지능 부분을 교과목을 조금 전문대에 맞게끔 좀 교과목을 좀 개발을 해달라 해가지고 코딩 캠프라는 교과목으로 이제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2년도는 기초랑 코딩 캠프를 이제 4강좌를 저희가 실시를 했고요. 코딩 캠프가 학생들한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 반을 더 추가를 해서 23년도는 총 5개의 강좌를 이 홀로그램실에서 수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참여를 했고 또 공부하는데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고 자신감도 높여줬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공부에 요 동기부여가 됐다는 것이 가장 점수가 또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수집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코딩 캠프, 인공지능 교과목이 좀 어려워서 코딩 캠프 수업을 바꿨고 또 코딩 캠프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이 코딩 캠프에 대한 그 반을 추가로 한 번 더 개설을 해서 확대 운영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굉장히 재미있고 수업이 너무 좋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줬고요. 교수님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수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처음에 줬었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거를 이 교과목이 사실은 실제로 한양대 교수님이 교육을 하시지만 저희 학교에서도 이 교과목을 교수님, 책임 교수를 이렇게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분에게는 얘가 이제 2학점 교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담당한 교수님한테는 1학점을 부여를 해서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추가적으로 과제가 필요하면 과제를 내서 추가적으로 받아서 성적 비교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시수 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플렉스 강의실을 저희가 구축을 했었는데요. 하이플렉스는 아마 많은 대학들에서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 대학도 성인학습자가 이제 굉장히 많이 신입생으로 들어오고 또 외국인 학생들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 또 실시간 온라인 수업 이런 부분들이 같이 혼용해서 할 수 있는 강의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년도에서는 2개 정도의 강의실을 하이플렉스로 구축을 하였고요. 23년도는 추가적으로 2개를 더해서 총 4개의 강의실을 하이플렉스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양에서는 총 2개의 전공 2개에서 총 4개 과목을 22년도에 이 하이플렉스 강의실을 사용을 하였고요. 23년도는 전공에서 10과목, 교양에서 2과목에서 이제 12과목의 교과목이 이 하이플렉스 강의실을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실시간으로 또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학생들한테 도움이 됐었고요. 또 성인학습자 중에서도 성인학습자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데 또 대면으로 나오고 싶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면으로 나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또 3개 정도를 추가적으로 하이플렉스 강의실을 구축해서 확대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나 아니면 이제 나노나 마이크로나 또 K무크나 이런 부분들을 연결을 해서 저희가 디지털 역량을 강화를 했었는데요. 우리 대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증진은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이애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고 또 어떻게 이 교과목을 효과적으로 협업해서 운영을 할 거고 어떻게 학생들 개인별 맞춤의 요 디지털 역량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논의를 하게 됐고 여기는 저희가 컴퓨터 공학에 있는 관련된 교수님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해서 이거를 개발할 수 있게끔 교수 소모임 ICC를 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재미있는 코딩이라는 교과목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ICC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회의비도 지원을 해주고 재료비도 지원을 하고 또 연수도 지원을 하면서 교수님들끼리 모아서 공통 학습 수업 계획안을 작성을 하였고 공동 학습 모듈을 활용한 수업의 지침 내용들을 모두 개발을 하였습니다. 요거를 운영하고 나서는 저희가 우수사대로 선정이 돼서 서로 공유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미있는 코딩은 전체 한 24강좌가 1학 통해 열어졌고요. 학생들은 한 60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재미있는 코딩을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우수 교과목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거를 발표를 하였고 또 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실제 이 부분이 실제 학생들이 이제
코딩도 전혀 모르는 유아교육과 또 간호학과 이런 학생들이 요거를 접목해보고 실제적으로 요거 축구 게임이나 이런 부분들의 이제 코딩에 관련된 기본적인 거를 또 발견을 하고 이런 우수 성과를 이루어서 같이 수업에서 이제 접목할 수 있는 이런 디지털 역량을 키웠었습니다. 다음은 혁신적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전문대라면 모두가 이제 기초학습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는 여기에 AI를 들어오면서 AI 맞춤형 기초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산업체하고 지속적으로 막 하면 가장 산업체에서 요구도가 높은 것이 뭐였냐면 인성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는 인성교육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거를 강화시키는 그런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요런 AI 맞춤형이나 요 인성교육은 저희가 학생들한테 필수적으로 이거를 해야지만 졸업할 수 있게끔 필수 조건, 졸업 조건으로 이거를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먼저 AI 맞춤형 기초 학력 강화 부분에 대한 성과 사례입니다. 저희가 현재 기초학습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이 뭐냐면 최근에 학력 인구가 감소하고 또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입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입학을 하다 보니 입학 전형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사실 기초 학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또 학생들 간에 사실은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코로나까지 생기고 이제 코로나로 통해서 이 학생들의 학습 격차가 더 심해지는 거죠. 기초 학력은 더 떨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이때는 전체 이제 한 50명씩 한 클래스를 만들어서 같은 동일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개인별 맞춤형 수업이 안 되는 거죠. 기초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걸로 진행을 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때그때 물어보고 피드백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실시가 못했습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뭐였었냐면 20년부터 이렇게 점점 22년까지 봤더니 학생들의 참여율이 감소하는 거예요. 점점점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도 탈락률은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탈락률이 높아지고 참여율은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수준별 학습 진행이 어렵고 또 동기부여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겹치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향상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기초 학습을 향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가 많은 노력을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갑자기 많이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AI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도입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대했던 거는 인공지능을 좀 도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사실 이제 개인별 맞춤형 수업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저희가 좀 효과로 보게 됐었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피드백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바로 학생들이 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려고 하고, 그래서 동기부여도 되고 또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런 교육적 효과를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정말 이런 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이제 하고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AI 적응형 학습을 위한 플랫폼을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하려고 봤더니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가 다 들어와야 되고 또 이제 이 수업을 위한 콘텐츠들이 다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유인물이든 영상이든 이런 부분들이 다 만들어져서 여기 들어와야 되고
또 하나는 요 이제 모든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즉각적인 피드백이 되려면 요 상담 시스템도 들어와야 되고, 또 이제 이 부분들을 사전 평가부터 결과 평가까지 어떻게 이제 평가 체제도 같이 한번 들어와서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처음 도입을 할 때 이거를 구축하려고 저희가 하다 보니 이제 업체들이랑 많은 업체들을 좀 확인을 해봤었죠. 그랬더니 처음 할 때 요걸 30억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정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이 30억을 다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이제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요 HT라는 교육 모델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교육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HT 교육 모델을 저희가 받아와서 여기에 좀 AI를 접목을 해서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HT 교육 모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요 시스템에서 브롬의 그 교육 목표하고 그 학습자 원리 이런 부분들을 접목을 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하이테크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실 수업을 중심으로 이제 교수님하고 같이 하는 수업이죠. 요거에 대한 하이터치 부분이 같이 접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HT 교육 모델로 이거를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 학교로 이해를 가지고 들어와서 저희 학교에 맞는 BCU AIAL이라는 교육 모델을 설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AI 적응형 학습을 실시를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학생들하고 교수하고 해서 설명회를 실시를 하였고, 그 다음에 데모로 연습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기초 수학 부분에 대한 수학만 먼저 저희가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실제 해보고, 또 학생들도 실제 들어가 보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이번에 그 파일럿 테스트를 22년도에 한 45명대이고 저희가 파일럿 테스트를 했었고요.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가지고 23년도는 요 기초 수학이라는 교과목을 그 165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AI 맞춤형 프로그램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학이랑 영어랑 국어로 내년에는 또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AIO 맞춤형 수업을 하고 나서 좋은 점이, 저희가 이제 15주의 교육과정, 저희가 이제 기초 수학이 비교과 프로그램이긴 하는데요. 저희가 이게 이제 이 기초 수학을 하게 되면, 요거는 이수한 학생들한테는 저희가, 그 학점을 줍니다. 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 학점, 이제 학생들이 최대 15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주차별 향상도를 처음에 봤더니 1, 2주차는 굉장히 향상도가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향상도가 좀 떨어지면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떨어져서 요 뒷부분에 관련된 어떤 전략들,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10점 정도가 학생들이 향상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AI 기반 적용 전후 향상도를 봤어요. 이게 AI 기반, 기존에는 AI를 적용 안 하고 했었고요. 이번에는 AI를 적용해가지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4점 정도가 향상이 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었고, 성별로 봐서는 여자가 훨씬 더, AI를 적용하고 나서 향상도가 높았었고, AI를 수강 안 한 사람들이 더 높았고, 그 다음에 성적은 상위권, 하위권 모두가 성적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들이
효과적인 결과들을 보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만족도를 저희가 살펴봤었는데 시스템 만족을 봤더니 학습 진도가 굉장히 잘 이끌어 갈 수 있게끔 이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학습에도 도움이 되고 학습 지원도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를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학습 활동에서의 만족도는 굉장히 그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활용을 다음에도 하겠다라는 이런 거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 개선사항으로는 그게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이 가장 높았는데 이거는 수학이다 보니까 어떤 점수를 설정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80점까지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풀고 거기에 대해서 개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정을 하다 보니 학생들 그게 이제 계속 틀린 학생들은 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예측할 수 없게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시간 때문에 좀 힘들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성적까지 가게 되면 이 성적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높다고 학생들이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개선을 해서 사실 AI 맞춤형 수업을 하게 되면 얘도 지속적으로 아까 보면 이제 AI가 동기부여도 되고 자기주도도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많은 그 연구에서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학생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하는데 뒤로 갈수록 약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도교수를 반드시 배정을 해서 학생들이 이거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온라인 시스템에만 맡기면 안 되고 이거를 대면으로 만나서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주도 AI 시스템에서 자기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전략들이 많이 필요하고 어쨌거나 이거는 학생 개인별로 수준에 맞춰서 그 수학 역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서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성교육 부분입니다. 저희는 사실 인공지능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이버 공간도 경계가 없고 또 막 이렇게 굉장히 확대되어 있는 상황에 그러지만 미래 교육에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인성교육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산업체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소통하고 또 공동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협업할 수 있는 이런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그 취업 당시에 그 역량으로 해서 인성교육의 역량이 제일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인성교육, 인성회복, 인간성 상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 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크게 다빈치 인문학 강좌를 계속적으로 인성교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얘는 사회 저명한 그 인문 사회 계열의 저명한 인사들을 모셔다가 특강을 통해서 인문학 강좌를 통해서 창의 융합적 인재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총 5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요. 여기 지역사회도 저희가 천안시까지 공문을 보내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지역사회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유튜브나 아니면 EBS 이런 그리고 많은 그 신문사에 저희가 보도가 된 이런 여러 가지의 성과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23년도에도 1학기 한 6개 2학기 7개 정도의 인문학 강좌가 열고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저희가 인성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서비스 인성 아카데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학생들이 주로 이제 팀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자존감을 좀 높여주고 또 리더십도 켜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생들이 이제 그 산업체에 들어가서 서로 협업할 때 그 다음에 자세, 매너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에 교수진들이 한 12명이 이렇게 풀로 이렇게 딱 항상 상주하고 계셔서 여기 이제 서비스 인성을 학생들의 서비스 인성 마인드를 갖춘 인재 양성을 통해서 산업체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서비스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서비스 인성 아카데미를 재학생 대상으로 해서 끝나지 않고 이거를 이제 재직자까지 저희가 이제 산업체랑 연결을 해서 재직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이 교육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년도는 커피빈 코리아의 교육을 22년도에 저희가 개발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요 산업체랑 회의도 하고 직접 가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직원의 경험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그 대상자별로 저희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빈 코리아는. 그리고 이제 하이머는 이번에 저희가 23년도에 이 하이머 산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완료가 끝났고 2월부터 저희가 재직자 대상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커피빈 코리아랑 하고 나서 1년 정도 저희가 교육을 하고 나서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커피빈이 그때 서비스 만족도를 하면 꼴등이었어요, 항상. 근데 이제 이게 커피빈이 굉장히 앞으로 지금 올라와서 신문에 보도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회사 자체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저희가 성과로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배려를 해주고 계시고요. 여기가 신입사원 3개월, 7개월 또 리더 통해서 저희가 이제 소통에 관련된 특별한 그런 교육이 필요하면 그것도 같이 겸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매월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또 산단의 재정 수입으로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금으로 해서 들어와서 학교 재정의 수입에 대한 성과도 이 부분이 달성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년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직접 찾아가고 방문하고 인터뷰하고 이러면서 거기에 이제 스타일리스트가 있고요. 거기에 교육 담당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구분되는 그 파트별로 저희가 교육과정을 개발을 해서 2월부터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헤어 커커 있잖아요. 거기도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교육과정을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있는 육군 교육사령부 여기도 저희가 이제 같이 접목을 해서 이제 앞으로 서비스 인성을 국군들 서비스 인성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수입 사업으로도 저희가 연계해서 진행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량 기반 핵심 및 전공 역량 평가 체제 고도화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모든 교과목이 NCS 교과목에서 역량 기반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역량 중심의 교육 과정을 저희가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 계획도 설계하고 또 이제 에듀테크나 자기주도 학습 상호작용하는 여러 가지 교수법을 접목을 하고 또 수업 평가에서도 다양한 수업 진단평가, 상식평가, 다면평가, 절대평가 등 다양한 이제 평가 제도를 지금 도입을 해서 저희가 교육 운영 고도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역량 기반을 저희가 하고 있으면 이 학생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성취가 됐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단하고 이 평가 도구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하고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타 대학이랑 어느 정도가 정말 비슷할까? 아니면 우리 학생이 높을까? 떨어져 있나? 이런 부분들이 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케이스 SR을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이제 실시를 해봤더니 저희 학생들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량 고도화를 위한 TF팀을 저희가 마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진을 돌출을 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얘가 지금 역량 기반은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역량을 어떻게 성취하고 또 이 학생들이 지금 잘 달성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했어야 되는데 얘가 모니터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BCU-CAT라는 저희 자체 내에서 만든 역량 성취도를 보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BCU 탑이라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교과목하고 연결해서 역량을 설정을 해가지고 역량 달성도를 보는 BCU 탑이라는 역량 성취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BCU-CAT하고 BCU 탑이라는 요 두 가지의 역량 체계를 가지고 서로 이제 비교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교과랑 비교과를 다 연결해서 역량 기반으로 저희가 가고 있기는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플랫폼이 이렇게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어느 정도 역량을 달성하고 또 어떻게 있는지를 몰랐고 이걸 또 상담하고 연결을 했어야 됐는데 교수님들이 이 학생들을 일일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고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요 역량 지표를 보고 또 역량 달성도를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요것들을 고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부분들이 요 빨갛게 되면은 이제 페일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페일이 되면 그 학생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이 페일이 되면 여기에 관련된 교과나 비교과가 뭔지 제안도 해주고 또 거기서 이제 교수님이 선택을 해 놓으면 학생들한테는 뭐를 들을 수 있는지 학생들이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그거를 신청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체적인 상담 시스템과 또 성취 진단 시스템이랑 같이 맞물려서 그 다음에 이제 학사 시스템하고도 얘가 같이 맞물려서 이 역량이 성취를 볼 수 있게끔 이런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저희가 고도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수정이 돼서 저희가 이거를 이번 23년도에 이제 고도화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지금 역량 성취도를 측정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나오면 BCU-CAT와 BCU 탑 두 개를 서로 비교를 해서 저희가 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 환류를 지속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최근 학력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학령기 재학 신입생들이 지금 학령기 신입생들이 굉장히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점점점 성인학습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외국인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을 그냥 두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모든 교과는 역량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을 그냥 두고 얘들이 역량이 달성됐는지 달성 못했는지를 이거를 저희가 그냥 무시하고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 성인학습자 대상으로 요 진단평가랑 평가도구를 좀 개발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성인학습자들도 들어왔을 때 진단을 실시를 하고 역량 진단을 실시를 하고 또 매년 성취도 평가를 실시를 해서 이 부분이 잘 달성이 되고 있는지를 좀 비교를 하자. 그래서 성인학습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요 진단평가하고 성취도 평가를 시스템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TF팀을 마련을 해가지고요. 총 27문항을 가지고 요 진단과 성취도 평가를 시스템을 마련을 하고 요 성인학습자 역량 진단 평가랑 성취도 평가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에 요
지금 실제로 요 진단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라이프 사업은 해서 4학년도부터가 진행이 되지만 기존부터 성인학습자가 있어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여기를 평가를 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학생들, 그 학년기 학생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학년기 학생들보다 사실 여기 성인학습자들이 굉장히 이 역량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그 학년기 학생하고 이 성인학습자들 학생들의 역량을 어떻게 좁혀갈까, 또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을 할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논의하고 환류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강해서 갈 수 있도록 이 평가 체제를 고도화하고 운영 환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교육혁신 전략으로 해서 전학년 디지털 역량 교육을 확대하는 부분, 그 다음에 AI 맞춤형 교육, 또 인성교육, 그 다음에 평가체제의 고도화에 관련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과를 공유하는 부분들을 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업에서 진행하면서 많은 제도들을 변경을 해야 됐었고요. 여기에 또 사실은 안 했지만 많은 제도들을 거의 좀 지침들이랑 이거를 수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그 AI 맞춤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최근 그 지금 교육부 장관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초중고는 거의 AI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 맞춤형도 도입을 해서 저희 대학 그 기초 역량을 강화하는 거에는 이 AI를 좀 적용을 해서 앞으로 가는 것이 또 방향일 것 같고, 지금 지난번에 이야기하기를 지금 자율전공 시스템을 지금 도입을 좀 전체적으로 4년제는 하고 있잖아요. 일반 대학에서는. 그래서 근데 이제 교육부 장관도 요거를 자율전공을 하겠다. 전문 대학에서도 자율전공을 지금 진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10%가 될지 30%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여기에 전문 대학에서의 또 자율전공, 그래서 아까 나노랑 마이크로 디그리를 어떻게 이 전공하고 연결해서 갈 것인가, 예,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앞으로 좀 고민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또 추후에 라이즈 사업까지 요즘에는 지역사회랑 또 연계를 해서 교육과정 서비스 러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연계가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과목들도 어떻게 이 그 저희 교육과정 안에 녹여서 이 부분들이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고민하고 또 할 수 있게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체 백성문화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혁신 전략의 교양교육혁신과 또 운영 성과,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좋은 기회가 되면 서로 또 공유 협력할 수 있는 자리에 저희도 같이 초대하고 저희도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